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게으른 악마왕 멀리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인간 대륙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평범한 패배자인 척하며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료급식자로 이름을 얻습니다. 멀린 루시퍼,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멀리는 주간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바로 밖에서는 교회 군단이라는 이름의 인간 병사들이 그의 궁전 앞에서 그의 악마 병사들과 전투 중입니다. 멀린의 여동생 릴리스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그곳에 가고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적에 혼란을 주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마법. 하지만 단 한 명의 인간 병사, 흔들림 없는 위지를 가진 그녀는 그녀의 마법을 완전히 저항한다. 그녀는 릴리스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주저없이 압도한다. 이 여성은 빛의 땅의 233번째 영웅, 앨리스이다. 릴리스는 충격을 받으며 마침내 그녀의 매력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저기 여성이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릴리스는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농담처럼 앨리스를 유혹하려 한다. 그녀의 피규어 컬렉션에 그녀를 원한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녀가 더 나아가기 전에 앨리스는 칼을 뽑아든다. 그녀의 검을 들고 전면전으로 돌입한다. 하지만 릴리스는 유일하게 타격을 입히고 이를 통해 이번 세대의 영웅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꽤 평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발언은 앨리스를 자극하고 앨리스는 신성한 검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반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스는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드래곤 힘줄로 만든 머리카락으로 신성한 검을 공격하지만 순식간에 찢겨져 버리며 신성한 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곧 앨리스는 릴리스를 제압하고 마법의 힘으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는다. 릴리스가 패배하자 인간 병사들은 승리를 기뻐하며 소리친다. 그 소리가 메를린의 귀에 들린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소란을 진정시킨다. 한편 적 하나를 쓰러뜨린 앨리스는 용기를 얻어 마왕에게 도전한다. 그녀는 부대의 지휘관인 대현자에게 돌아서서 메를린의 궁전으로 행진할 허가를 요청한다. 하지만 대현자는 자신이 직접 마왕을 처단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년간 수많은 인간 병사와 영웅들을 죽인 마왕을 처단할 사람이다. 그들의 십자군이 매번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는 고래 모양의 포위기계라는 궁극적인 무기를 공개합니다. 교회가 한 세기 동안 준비해온 상상할 수 없는 힘입니다. 대현자는 이 고래가 인간의 지혜와 기술 발전의 정점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고래를 풀어주며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앨리스는 반대하며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대현자는 단호합니다. 그는 모든 악마를 근절할 결심을 했습니다. 전사가 영광스러운 목적이라고 믿으며 그는 고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대한 입이 열리며 치명적인 성스러운 플라즈마 빔을 악마 병사들에게 발사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제로 만들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멀린 루시퍼가 앞으로 나서서 병사들 앞에 서서 무사히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며 상처 하나 입지 않는다. 그는 사모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전장으로 걸어가 직접 앨리스의 머리 위에 착지한다. 이건 정말 다음 수준의 무례야. 릴리트는 즉시 형제에게 달려가 이 잔인한 인간들에 대해 불평한다.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그의 다리 아래에 갇혀있는 앨리스는 기어 나오려고 애쓴다. 결국 앨리스는 빠져나오고 불평하기 시작하지만 멀리는 완전히 무시하며 대신 릴리스를 향해 이 떠들썩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릴리스는 그녀를 왕국에서 보내진 쓰레기급 영웅이라고 부르며 대답한다. 멀리는 앨리스를 향해 돌진하며 그녀의 예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짧게 미소를 지은 후 무심코 손가락 튀기듯 그녀를 날려버린다. 그는 조롱하듯이 말한다. 빛의 땅은 영웅을 선택하는데 점점 무성의해지고 있다고. 이제는 검을 뽑지 않고도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그를 감탄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위에 있는 고래뿐이며 그는 아마도 그것이 그의 고통을 최소한 이틀 동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현자가 앞으로 나와서 멀린에게 마지막 십자군의 수치를 되돌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멀린은 그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현자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큰 업적이라고 여기며 말이죠. 멀리는 마침내 기억해내고 그가 바지를 젖힌 겁쟁이인지 물어보며 자신이 그를 살려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웅과 나머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의 리더가 이렇게 낮은 행동을 하고 심지어 그들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대현자는 즉시 그 주장을 부인하며 멀린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더듬거리며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병사들을 동원한다. 모든 마법 에너지를 모아 고래에게 전달하여 그 힘을 1000배로 증가시킨다. 하지만 멀리는 여전히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래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어두운 검을 뽑고 한 번이 100이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다. 대현자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패배를 깨달은 노인은 다시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멀린이 발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며 모든 책임을 앨리스에게 돌리며 처음 공격한 것도 그녀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한다. 그 순간 성에서 종이 울리며 알림이 온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7대 마왕 회의 시간임을. 이제 멀리는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는 충격을 받는다. 공포에 질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성으로 서둘러 돌아가는데 아직 한 글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적들은 가장 무서운 마왕이 사실 서류 작업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완전히 말을 잃는다. 앨리스는 그를 중간에 멈추려 하며 그들이 아직 전투 중임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멀리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검을 휘둘러 모든 인간을 전멸시키고 겨우 자신을 방어한 앨리스만 남긴다. 성으로 돌아온 멀리는 다른 악마 왕들과의 회의에 참석한다. 그들은 이미 그가 어둠의 땅을 개선하는데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익도 없고 진전도 없고 당연히 보고도 없다. 멀리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며 그는 방금 전체 군대를 물리쳤고 거대한 날아다니는 고래를 처치했으며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숫자와 이익을 원한다. 왜냐하면 궁전은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죽은 시체들이 아니야. 그들은 다른 악마왕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면서 그에 비해 멀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만이만 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 그들은 그를 역사상 최악의 악마왕이라고 부르며 다음 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를 조롱해서 결국 그가 터지게 만들어. 머리리는 자신이 수백만 적을 죽였고 혼자서 첫 번째 궁전을 지켰으며 그리고 이 수년간 다른 6 약한 악마왕들을 안전하게 지켜왔다는 걸 상기시켜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업적이라고 믿는다. 복제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멈추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그가 전장에 나설 때마다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지적한다. 악마왕 중 한 명인 욕망의 지배자가 멀린이 초래한 모든 파괴의 긴 목록을 꺼내며 궁전을 168번 파괴했다고 말한다. 인프라를 파괴하고 전장 파이프라인을 31,000번 이상 부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로 그의 급여를 삭감해왔다고 밝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는 현재 왕국에 무려 6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빚은 멀린이 가장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도망칠 수 없다. 그는 사직할 수 없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한다. 절대 재앙 같은 회의 후 멀린은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빚에서 도망치기 위해 악마왕의 궁전을 영원히 떠날 계획을 세운다.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릴리스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반 죽여버린다. 그는 릴리스에게 자신의 대계획을 공유하며 자신이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닫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복귀를 상상하며 킥킥거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릴리스는 그가 실제로 해고당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멀리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직했다고 주장한다. 저주받은 심장, 서포즈들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주는 실제지만 이 친구는 분명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적들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여행하며 가장 강력한 적들을 사냥해 저주를 한 번에 풀겠다고 주장합니다. 릴리스는 그 이야기를 믿지만 여전히 그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형이 외부 세계에서 하루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계속 그에게 머물라고 주장하자 그는 66조 달러의 빚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악마 왕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해. 그가 여기 더 오래 있으면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릴리트는 즉시 마음을 바꾸고 그를 보내며 말했어. 가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벌고 돌아오라고. 한편 전장에서는 앨리스가 릴리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죽은 척하려고 해. 느긋하게 돌아다니는 릴리트를 피하려고. 즉 앨리스만 남았고 다른 이들은 이미 다 사라졌으니 릴리트가 분명히 그녀를 발견할 거야. 그리고 릴리트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얼거려.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하다니 아쉽구나. 그녀는 앨리스의 시체를 궁전으로 가져가서 자신의 피규어 컬렉션의 일부로 두고 싶어 하지만 갑옷을 모두 옮기는 것은 번거로울 것이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앨리스의 머리만 가져가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가 앨리스를 무력화하려고 할 때 앨리스는 움찔하며 멀어진다. 이번에는 릴리스가 농담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 앞에서 앨리스가 자신을 망신 주었던 것에 대해 앨리스를 벌하고 싶어 한다. 그녀가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을 알면서 앨리스는 도망친다. 좋은 고양이와 쥐놀이를 좋아하는 릴리스는 예쁜 작은 쥐를 사냥하기 위해 2마리 늑대를 소환한다. 한편 멀리는 해안에 도착한다. 악마 대륙을 탈출하기 위해 그는 악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는 멀리서 대현자의 군대에 남은 배들을 보고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부두에 도착했을 때 모든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고 그가 이전에 적들을 처치할 때 사용한 같은 배기가 배들도 파괴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안타깝게도 악마는 수영을 할 수 없지만 걷는 선택지는 있다. 물속에 갇힌 머리는 완전히 꼼짝 못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작은 배가 있지만 바다를 가로질러 노를 젓는 것은 그에게 너무 귀찮은 일이다. 그때 앨리스가 달려오고 여전히 늑대들에게 쫓기고 있다. 죽음이 임박하자 그녀는 마침내 스승의 말을 떠올린다. 그들은 항상 그녀에게 너무 약하니 영웅이 되지 말라고 했고 비인간 전사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앨리스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유명해지고 싶어 했다. 게다가 황량한 눈 덮인 산에서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꿈에 그리던 왕자를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주인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세상은 너무도 무섭다. 그녀는 신들에게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약속한다. 단 한 번만 기술을 연마한 후에 다시 나갈 것이라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 늑대 한 마리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지만 다른 하나는 진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그녀를 완전히 압도한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녀는 자비를 구하며 소리친다.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외치며 죽기를 원한다.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자인 멀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심코 악마 늑대를 무해한 강아지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앨리스를 바라보며 그녀를 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악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무료로 육체 노동을 얻으려 합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반쪽짜리 영웅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으니 기술적으로 2번이나 이제 그녀는 그에게 속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노예가 되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들어올려 이전에 작은 로 젓는 배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녀를 패들 엔진으로 사용하여 악마의 바다를 건너려 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기에 너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앨리스는 악한 악마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 영광을 얻고 잘생긴 왕자와 결혼하길 원했죠. 이 십자군 전쟁은 그녀가 잘생긴 왕자를 붙잡는 것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나무 패들뿐입니다. 한편 할 일이 없는 멀리는 포즈를 취하며 농사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자신의 노예로서의 지위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며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른바 축복이 급여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어쨌든 그녀는 계속해서 배를 젓고 그에게 그녀의 고향에 도착하면 이 굴욕을 1000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분노를 채널링하여 배를 아주 빠르게 젓는다. 하지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멀리는 단단히 서 있다가 그가 균형을 잡기 위해 배에 발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하, 낮이 밤으로 바뀌고 앨리스는 결국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젓느라 지쳐버린다.
반면에 멀리는 신이 아는 곳에서 스토브를 꺼내 맛있고 김이 나는 음식을 요리한다.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는 앨리스에게 왜 적기를 멈췄는지 묻고 그가 본 것 중 가장 쓸모없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앨리스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녀는 패드를 그에게 던지며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그녀를 다시 일하게 하려고 멀리는 자신의 음식을 나누겠다고 제안한다. 처음에 앨리스의 자존심이 그녀가 동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녀의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굴복하고 음식을 먹는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멀린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전혀 뼈가 없다고 인정한다. 고기의 냄새가 악마 상어를 끌어들이고 무서워진 앨리스는 곧바로 멀린의 무릎으로 달려간다. 멀린은 약간의 노려보는 것으로 상어들을 쫓아낸다. 앨리스는 왜 그 괴물들이 갑자기 도망쳤는지 궁금해하고 멀린은 자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생물을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상어들이 겁을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바다 아래에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괴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배에 신성한 드래곤 똥을 바른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멀리는 왜 앨리스의 군대가 그렇게 악취가 나는지 드디어 깨닫는다. 앨리스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매우 긴 강의를 시작하며 신성한 드래곤의 똥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드래곤이 신비롭게 사라졌다고 한다. 그녀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어린이 드래곤의 똥을 팔면 일하지 않고도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악마 짐승을 묶는 계약 크리스탈을 꺼내고 자신이 가진 성스러운 드래곤, 이름은 버키라고 한다. 이제 그는 버키의 똥을 사용해 빚을 갚고 싶어하고 더 이상 대륙을 떠날 필요가 없어서 기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운명의 전환으로 머리내 손이 미끄러져 크리스탈이 바다에 떨어진다. 크리스탈을 잃고 머리는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는 앨리스와 함께 빛의 땅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갑자기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그들은 놀란다. 물고기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멀리는 강력한 포식자가 근처에 있다고 의심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다 괴물이 그들 아래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멀리는 괴물과 맞서지 않고 그에게 헤엄칠 수 없다고 앨리스에게 털어놓는다. 그래서 앨리스는 직접 나서서 검으로 바다 괴물을 찌른다. 그것은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물을 화나게 만든다. 멀리는 괴물에게 무의미한 행동을 멈추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괴물은 대신 그에게 침을 뱉는다. 그 후 괴물은 주변의 모든 물을 빨아들여 그들을 삼키려 한다. 배가 부서지기 직전 멀리는 마침내 자신의 검을 뽑는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배기로 괴물을 처치한다. 멀리는 오만하고 부끄러움이 없지만 이제 앨리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멀리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다. 그들의 나머지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해안에 도착한다. 멀리는 이번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급하지만 사실 그는 그냥 놀고 앨리스에게 모든 일을 시켰다. 앨리스는 그의 위선에 대해 지적하지만 멀리는 그녀를 현명하게 지휘함으로써 기여를 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해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 맞아. 어쨌든 멀리는 앨리스가 너무 쓸모없어서 더 이상 그의 노예로 두기에는 부족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해고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이 남자의 뻔뻔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선다. 하지만 멀리는 다시 그녀를 멈추게 하고 그녀의 도움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갑옷을 벗으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저항하자 그가 벗어줍니다. 그 자신이 그녀의 신성한 부위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는 돈이 없어서 앨리스의 미스릴 갑옷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그녀를 구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바다 괴물을 물리쳤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달아나며 결국 앨리스를 해변에 홀로 남겨둡니다. 한편 그의 성에서는 릴리트가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녀는 절망적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오빠가 결국 다시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말이죠. 앨리스가 도시로 돌아오자
그녀는 따뜻하게 환영받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법정에 출두하여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판사는 그녀의 무능력으로 인해 메를린을 정복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가 완전히 전멸했다고 선언한다. 게다가 그녀는 세대를 거쳐 영웅들에게 전해진 미스릴 갑옷도 잃었다. 처벌로 판사는 그녀의 영웅 지위를 박탈하고 왕국에 5천만 골드의 보상을 요구한다. 앨리스는 자신의 갑옷이 악마왕에게 빼앗겼다고 변호하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귀담아 듣는 이가 없다. 판결은 이미 확정적이다. 1년이 지나고 앨리스는 이제 배 위에서 2명이 해적과 싸우고 있다. 그들은 그녀보다 한 단계 높은 성전사다. 그녀는 인질로 잡힌 시장의 딸을 구하러 왔지만 싸움에 너무 서투르다. 해적들은 그녀를 처치하기 직전 전투 중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한 남자가 갑자기 두 해적 위로 떨어져 그들을 발 아래에서 짓밟는다. 그는 두 성전사 해적이 어디로 갔는지 혼잣말을 하며 착지하면서 그들을 짓밟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앨리스는 그에게 그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알려준다. 분명 그는 인간으로 변 디스가이즈 한 멀린이다. 해적들이 성스러운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엿듣고 그들을 죽여 저주로 인한 고통을 잊고 싶어한다. 공격하기 전에 멀린은 두 해적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말하고 검을 뽑아 단 한 번이 배기로 그들을 쓰러뜨리며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킨다. 그 충격파는 앨리스가 호출한 지원 선박들도 파괴한다. 앨리스는 그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악마군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신비로운 모험가와의 로맨틱한 만남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멀리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슈퍼맨처럼 날아가 버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 기자가 사건에 대한 생중계를 하며 대중에게 전체 구조함대가 신비로운 범죄자에게 전멸당했다고 알린다. 그 범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나이트블레이드로 알려져 있다. 앨리스는 기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매우 원치 않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녀는 나이트블레이드가 범죄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눈물 해적을 물리친 영웅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에 대해 감격하며 이렇게 강하고 우아한 검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진심으로 인정한다. 어쨌든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와 250골드를 저금통에 추가하여 총 저축액을 10,000골드로 만든다. 그녀는 드디어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며 흥분한다. 그리고 채무를 갚기 위해 4,999만 9,990달러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정말 망했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멀린을 저주한다. 그의 명성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그녀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탁자를 내리치고 우연히 물을 쏟는다. 그녀의 길드 위에서 위에 그녀는 다시 꼼꼼히 살펴보다가 5,000 골드 현상금이 걸린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 남자는 남쪽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다. 물론 이 남자는 멀린이고 그의 자기만족 미소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앨리스도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곧 그 생각을 일축한다. 악마왕이 빈둥거릴 만큼 비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녀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어요.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나이트블레이드의 뒷모습 그림을 숭배하며 키스하고 그에게 빚을 갚을 만큼의 행운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해요. 그와 동시에 악마왕을 저주하며 그가 적어도 그녀보다 10배나 더 큰 빚에 빠지길 바래요. 악마 이야기가 나오니 멀리는 지난 1년 동안 수배범으로 꽤 이름을 알렸어요.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그에게 걸린 현상금이 겨우 5,000금이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아우라를 채취하며 배를 채우고 있어요. 그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그는 포즈를 멈추게 된다. 하하, 그는 자신의 불행을 우리와 나누며 미스릴 갑옷을 팔고 부자가 되려는 그의 큰 계획이 몇 주 만에 모든 돈을 날려버리면서 무너졌다고 설명한다. 그 이후로 그는 떠돌며 사기를 치며 살아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를 찾고 작은 마을에 다가간다. 하지만 그가 들어가려는 순간 2명이 강도가 그의 소지품을 요구하기 전에 다가온다. 멀리는 우노 리버스 카드를 사용해 그들의 것을 요구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혹시 또 다른 강도와 우연히 마주쳤는지 궁금하군. 그는 완전히 파산했다고 주장하지만
강도들은 그의 검을 원한다. 멀리는 그들을 겁주려고 하며 검을 뽑으면 그들의 쓸모없는 얼굴이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들은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긴다. 한 강도는 심지어 멀린에게 멋지게 사과를 깎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다른 강도는 감탄하는데 멀린은 아마 살아있는 최고의 검객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진짜 실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는 차분히 어린 강도를 뒤로 앉힌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한 번의 동작으로 나이 많은 강도를 조각내어 강도의 진짜 고블린 모습을 드러낸다. 젊은 고블린은 패닉에 빠져 자신도 고블린임을 드러내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다.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머리는 기꺼이 그것을 먹고 마을로 향한다. 젊은 고블린은 결국 그의 폐하에게 사건을 알린다. 고블린 왕은 이것이 인간과의 평화 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그는 여러 친척들을 인간으로 변장시켰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그들을 흩어놓았다. 이제 어떤 바보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으니 고블린 왕은 준비가 되었다. 그는 군인들에게 인간 마을을 습격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약탈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가라고 한다. 한편 릴리스는 멀린에게서 그의 빛의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웅장한 성에서 살고 있으며 수백 명의 하인들이 그를 섬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 친구야. 텐트와 개가 내 성이고 수백 명의 하인들이네. 편지에는 멀린이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고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진실은 매우 다르다. 사실 그를 쫓는 것은 현상금 사냥꾼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다. 어쨌든 멀린은 릴리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매우 즐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악마왕들이 그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써서 돌아오라고 간청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릴리스는 오빠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가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멀린이 빈둥거리러 간 마을에서는 그는 이미 한 가게에서 일을 마쳤고 가게의 깡패를 물리쳤습니다. 가게 주인은 멀린을 알아보고 겁에 질리며 멀린은 기꺼이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제대로 보게 해주고 누군가 드디어 그가 첫 번째 악마왕의 궁전에서 자존심의 지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인은 그를 남부의 작은 거지로만 인식하고 그의 악마왕으로서의 모든 명성이 사이드 퀘스트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어쨌든 상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남부의 거지가 나타났다고 소리친다. 순식간에 서방에서 지원이 몰려온다.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멀리는 자신은 거지가 아니라고 외치며 도망친다. 돌아가던 중 그는 자신의 외모에 감명을 받은 아이를 만나고 좋은 공연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멀리는 아이를 위해 공연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때 마지막 순간 그의 검을 뽑지 않기로 한다. 그는 아이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며 요구한다. 최소 10개의 금화를 그의 공연에 대해. 하지만 아이는 쉽게 속지 않고 거절하며 머리를 한심한 패배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머리는 이 12살 아이의 무례함에 지쳤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아이가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콘을 빼앗아 땅에 던진다. 아이는 머리를 악마라고 부르지만 머리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바로 마차가 도착하고 앨리스가 내린다. 그녀는 임무를 가지고 모험가 그룹과 함께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은 왜 앨리스의 영웅지위가 박탈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멀린에게서 앨리스의 갑옷을 구매한 남자가 그의 새 책을 발표한다. 그 책에서 그는 악마왕이 영웅 앨리스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고 그녀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혔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아마도 그는 미스릴 갑옷을 구매할 때 멀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이다. 앨리스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 그룹의 소녀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그 소녀는 무작위 서점 주인을 더 믿고 동정을 보이며 모두가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은 앨리스는 서점 주인이 그의 바보 같은 책을 팔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이미 500만 부 이상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앨리스는 자신이 사회적 삶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느끼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마침내 그녀가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룹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동굴에 사는 고블린 강도들을 추적하는 임무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룹의 커플이 결혼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불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직감이 그녀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 이름 없는 조연들이 이야기 진행을 위해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커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전조신호인 플래그들을 건드린다. 예를 들어 마지막 임무, 은퇴, 고향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앨리스는 그것들을 잠재우려고 애쓰지만 실패하고 그들이 임무를 계속하게 내버려 둔다. 그녀 자신은 남쪽의 프리로더를 찾기 위한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와 관련해서 멀리는 한 선술집에서 모든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매니저인 마사에게 들켜서 그는 그녀의 가게에서 일자리를 신청하려 한다는 핑계를 대야 한다. 그는 자신이 왕립 아카데미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가짜 기술들을 나열한다. 심지어 평생 빚을 진 적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하고, 마사르는 여전히 감탄하지 않고 그가 웨이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그는 배운 기술을 사용한다. 욕망의 지배자로부터 배운 기술로 말 그대로 디스코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 춤이 이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곡에 나오는 바로 그 춤이라는 사실이 정말 좋아. 마침내 사장님인 마사르는 감탄하고 아마도 머린을 남편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녀는 그를 고용하며 한 교대당 한 골드와 판매된 음료의 15% 수수료를 제한한다. 그리고 방금 따라하는 척하던 머리는 이제 정말 이 일자리를 원하게 된다. 마르타는 그에게 그날 밤부터 일하라고 하고 자신의 식사 비용을 첫 급여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가볍게 언급한다. 그녀는 아들 헨리를 소개하는데 그는 이전에 봤던 같은 아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르타가 있어 헨리가 멀린을 모욕할 수 없다. 어쨌든 멀린의 근무는 몇 시간 후에 시작되므로 현재 헨리는 그를 손님방으로 안내한다. 가는 길에 멀린은 헨리에게 과거를 잊고 자신의 궁극의 검격을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며 사과하려 한다. 하지만 헨리는 이 일생에 한 번 있는 제안을 거절하고 멀린이 검을 휘두르는 법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훈련받고 싶은 유일한 사람은 나이트블레이드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그를 정의를 사랑하는 자경단으로 우러러봅니다. 멀린은 매우 기뻐하며 헨리에게 자신이 나이트블레이드라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하지만 헨리는 놀라기보다는 그를 방으로 쳐버리고 그의 거짓말에 지쳐서 떠나버립니다. 한편 고블린 강도를 제압하러 간 모험가 그룹은 이제 고블린 군대에 둘러싸여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확실히 앨리스는 몰랐습니다. 그 소녀는 죽음에 처해 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는 고블린 마법사와 거래를 합니다. 주점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직원은 반은 게으르고 반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꽤 빠르게 서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정규 직원인 멀리는 신경 쓰지 않고 손님에게 그가 직접 서빙받는 것에 영광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멀리는 남성 손님들에게만 무례하게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는 정중한 웨이터처럼 행동하며 무료 케이크까지 제공합니다. 형은 다른 사람의 여자친구를 훔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이주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냥 그들의 불안감을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도 마사, 선술집 주인은 기뻐하고 있어. 술 판매가 급증했거든. 그녀는 머린을 칭찬하며 최고의 연기자라고 부르고 있어. 머린은 마사의 칭찬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싶어. 다른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있거든. 마사에게 돌아와서 그녀는 머린에게 이 마을의 모든 소녀들이 그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정보를 신문에 게재하려고 해. 머린은 만약 그게 일어나면 자신의 가장 무서운 악마 군주로서의 명성이 훼손될 것을 알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는 마사에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자신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각 고객을 잘 대하겠다고 약속한다. 마사는 머린의 매력적인 말에 넘어가거나 어쩌면 정말로 그에게 빠져든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헨리는 그것을 허락할 예정이다. 그녀는 이 무임승자자가 그의 새아버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머린에게 경고한다. 만약 그가 엄마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그를 때리겠다고. 머린은 마사 앞에서는 잘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이 버릇없는 아이를 혼내고 싶어한다. 나중에 앨리스는 무임승자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큰 소리로 나무를 때리고 있는 헨리를 우연히 오버헤어한다. 오, 내가 너에게 교훈을 줄게. 너 무료로 먹고 사는 놈. 그녀는 그에게 현상금 사진을 보여주고 헨리는 어떻게든 멀린의 사악한 미소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말한 무료로 먹고 사는 놈이 어머니의 선술집에서 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을 속여 술을 사게 하고 있으며 그가 단 몇 일 만에 연간 수익의 절반을 올렸다고 언급한다. 앨리스는 그 남자가 자신이 찾고 있는 무료로 먹고 사는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을의 남자들은 어쨌든 그에게 교훈을 주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여성을 약간 훔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화 한 자루를 대가로 제안하자 앨리스는 이 새로운 일을 수락하고 간다. 타버너에서 데이지 더 차머라는 이름의 웨이터를 조사하기 위해 타버너에 들어서자 그녀는 모든 곳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주로 여성들이 뭐를 위해 소리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그는 과장된 살사 춤을 추고 있다. 비록 그의 눈은 가려져 있지만 그의 미소는 분명히 현상금의 사진과 일치한다. 앨리스는 그가 남부의 불황자임을 확인하지만 그녀는 그가 도망치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어둠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다가가자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고 머는 그녀를 알아차린다. 그는 물론 그녀의 하찮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춤추라고 강요하지만 곧 그는 그가 사용했던 반쪽짜리 영웅임을 깨닫는다. 그의 노예가 된 지 1년이 되었고 동시에 앨리스는 남부의 무임승자자가 멀린 악마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사실에 완전히 경악하지만 그가 이미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망쳤는지를 기억하자 그녀는 검을 움켜잡고 그의 얼굴을 빠르게 찌르려 한다. 물론 멀리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들이 오래된 지인임을 상기시키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를 자신의 지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복수를 원한다고 말한다. 멀리는 그녀 위에 올라타고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했던 시간과 어떻게 잘 지냈는지를 이야기한다. 앨리스는 눈물을 흘리며 멀린에게 그녀는 그가 얼마나 그녀를 상처 입혔는지 표현하며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에게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남자라면 말이죠. 그녀의 말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여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멀린이 그녀를 이용했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닫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멀린은 앨리스에게 오해를 풀어달라고 여자들에게 요청하지만 그녀는 계속 울며 갑옷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술집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닫고 마사도 마음이 아파하며 앨리스가 멀린이 여자친구거나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멀린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는 앨리스에게 울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울어야 한다면 그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그녀가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쇼를 망쳤다고 비난해요. 그의 평판은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는 팁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어요. 그녀는 멀린에게 말해요. 그가 자신의 갑옷을 돌려준다면 그녀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멀린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정말로 믿거든요. 그것이 앨리스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녀를 여러 번 구해준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그가 그녀에게서 그것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빛의 땅은 어둠의 땅에서 많은 것을 약탈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앨리스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갑옷을 돌려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왕국에 돌려주면 왕국은 불행히도 그녀의 빚을 갚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멀리는 그것을 수천만 개의 금화에 팔았고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써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의 갑옷은 단지 쓰레기일 뿐이라고 한다. 앨리스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어떻게든 그녀에게 갑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멀린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녀의 위협을 듣고 멀리는 악당처럼 미소 짓기 시작한다. 그녀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바다 괴물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그녀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들은 배에 드래곤 똥을 넣었다. 그녀나 이 나라의 누구도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앨리스도 그걸 깨닫고 검을 버립니다. 그녀는 멀린에게 나라에 5천만 골드의 빚이 있다고 말하고 멀린은 감탄합니다. 이번 해 동안 그녀는 여기저기서 몇천 골드만 빚지고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5천만 골드를 쌓았는지 그에게는 미친 일이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건 이 모든 게 그의 탓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상심한 마음으로 마침내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왕국이 그녀에게 이 엄청난 빚을 지운 이유는 그가 훔친 갑옷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녀는 모험가 길드에 가입해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는 임무. 머리는 앨리스의 우울한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험가 길드에 집중하며 그녀에게 정말 높은 보상과 신성한 적들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생존을 위해 돈과 강력한 적이 모두 필요하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앨리스에게 모험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과정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에게 매력을 어필하며 그들이 오래된 친구라고 언급하고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한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이 모험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정해야겠다. 그는 프로 거짓말쟁이다. 앨리스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다. 한편 마사라의 아들 헨리는 속상해하며 마을의 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늦은 밤에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비열한 프리로더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 순간 이전에 고블린 마법사와 거래를 한 남자가 문 앞에 와서 경비원에게 문을 열라고 한다. 보통 자정에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 남자는 경비원에게 예외를 해달라고 말하며 그는 임무 중에 동료들을 모두 잃었고 간신히 탈출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비원은 그를 들여보내는데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 뒤에 고블린 군대가 숨어 있어. 문이 열리자 고블린들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고 마법사는 그와 거래를 한 사람에게 먼저 공격하며 그에게 동료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고블린은 절대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그를 공격하며 동료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고블린은 절대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헨리는 모든 것을 엿듣고 재빨리 건초더미 뒤에 숨는다. 목숨을 걸고 숨는다. 한편 앨리스는 밖으로 나와 마음을 가라앉히며 왜 지금 마왕 스트리퍼 댄서가 모험가가 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더 이상 5천 골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있는데 머리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확신하는 유일한 것은 그와 다시 엮인다면 그것이 그녀에게 끔찍한 불행만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꿈의 왕자. 그녀를 이 악마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 나이트블레이드와 만나는 것이다. 불만을 토로한 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근처 집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편 2명의 고블린 폭력배가 선술집에 난입한다. 머리는 그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환영하지만 고블린들이 이곳을 약탈하러 왔다고 발표하자 머리는 그들을 내쫓고 손님들에게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 마르타는 왜 이 시간에 고블린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며 걱정한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 헨리를 위해서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멀린에게 선술집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그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고블린들을 상대하기로 한다. 그들을 물리친 후 그는 자신의 검을 잡고 마르타를 돕기 위해 나간다. 그녀가 다치면 그는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르타는 거의 아들과 제외할 뻔하지만 고블린들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려 한다. 헨리는 도와주고 싶지만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본능적으로 숨는 곳에서 나가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멀리는 혼란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지나친다. 하지만 고블린들은 매번 그를 공격하는 실수를 계속한다. 각 시도가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앨리스는 멀린에게 맞서며 그가 고블린들과 공모해 마을을 공격했다고 확신한다. 멀린은 영웅이 어떻게 그렇게 낮은 IQ를 가질 수 있냐고 반문한다. 그는 자신이 강력한 악마왕으로서 고블린 같은 비참한 존재와 손잡을 리가 없다고 분명히 한다. 그는 앨리스의 어리석은 비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그녀를 무시하고 떠난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블린을 쫓아내자고 팀을 이루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무료로 하려 하지 않고 10,000골드를 요구한다. 물론 앨리스는 돈이 없고 그가 그녀가 5천만을 빚진 이유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멀리는 떠나고 앨리스는 혼자서 마을을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녀는 얼음 마법을 사용해 고블린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씩 쓰러뜨린다. 비록 그들이 그녀보다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도 말이다. 그때 고블린 마법사가 나타나 앨리스와 싸우겠다고 주장하며 엘리트
계급의 마법사인 그녀조차 혼자서는 전체 군대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마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멀린에게서 도망친 어린 고블린이 울면서 고블린 마법사에게 달려와 저 괴물 같은 녀석이 마을 반대편에서 전사들의 절반을 쓰러뜨렸다고 보고했어요. 고블린 마법사는 부하들의 눈을 통해 상황을 살펴봅니다. 링크는 엔드스크린과 고정 댓글에 있어요.